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림입니다. KBS2 주말 드라마 미녀와 순정남이 최고의 시청률을 찍으며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현재 전체 50회 중 14회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36회 재미의 정점에서 파리 올림픽 중계방송 때문에 2주가 결방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 시청자들 사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출생의 비밀, 그 중에서도 주인공 고필승의 생부에 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청자들 사이의 가장 큰 쟁점은 필승이 누구의 아들인가 하는 점인데요. 사실 이 점은 분명하게 그려진 부분입니다. 수연이 보스턴 유학 시절에 사귄 김성수란 남자, 한국계 미국인이고 외모는 키가 크고 훤칠한 미남이었고 콜롬비아 대학 생명공학 전공에 28살 등산 가서 추락사했다는 사망 원인까지 다 밝혀졌습니다. 수연 본인이나 공대숙의 지인 제시카와 수연 친구들의 증언을 통해 수연의 임신과 관련한 정보도 많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청자들은 필승이 공진택의 아들이길 바라는 마음이 커서인지 여러 가지 억측 근거를 대며 필승이 공진택의 아이라고 추측하거나 공진택의 아이여야 한다고 우기는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33회 홍혜교가 필승과 수연의 친자 확인을 위해 안방 욕실에서 칫솔 2개를 들고 나오면서 어느 게 수연이 건지 모르겠네. 에이, 둘 다 가져가 봐야겠다. 라고 말한 걸 굉장히 의미 있는 복선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듯한데요. 그래서 가져간 2개의 칫솔 모두 다 친자 일치로 나왔는데 홍혜교가 계략상 수연이 것만 준 거다. 또는 공진택 칫솔로 한 검사 결과는 나중에 나왔는데 애교가 몰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수연이 전 남자친구 죽고 곧바로 한국에 들어와 공진택과 결혼했고 임신했다는 점에서 진택의 아이인데 수연이 전 남자친구의 아이인 줄 착각해 지레 겁먹고 선영 집에다 버렸다라고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극 중에서 진택과 결혼 전 미국에서 살 때 수연이 임신했던 걸 봤다. 한국 병원에서 수연이 만삭인 걸 봤다는 친구의 증언 장면도 나왔었고 무엇보다 수연 본인이 필승이 전 남자친구의 아이라고 밝힌 상태죠. 이건 헷갈릴 수가 없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극중 장수연은 보스턴 유학까지 다녀온 굉장히 인텔리전트하고 바른 여자인데 어떻게 자신의 뱃속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몰라서 착각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가 있겠어요. 현재 역할상 수연이 캐릭터를 그런 식으로 그리진 않을 듯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아이가 공진택의 아이로 반전될 일은 없고 후에 어떤 계기로 공진택이 마음을 바꾸어 필승을 자신의 아들처럼 받아들일 수는 있지 않을까 예상하며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로 가지도 않을 겁니다. 필승이 자신을 키워진 엄마를 버리고 진택의 양자로 간다면 부자라서 가는 걸로 그려질 테니 필승을 그런 사람으로 비치게 그리진 않을 겁니다. 꼭 호적에 얹어야 하거나 호적에 얹어야 그 회사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필승이 능력이 있다면 진택이 전문 경영인으로서 대표 자리에 앉힐 수도 있는 거죠. 작품 속에서 공대숙은 할머니니까 과거 핏줄에 대한 생각이 얽매여 그럴 수 있겠지만 현명한 공진택은 그리하지 않을 듯합니다. 과거에 진짜가 나타났다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지금과 비슷한 소재가 있었습니다. 여주인공이 과거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혼전 임신을 했는데 어쩌다 헤어지고 후에 다른 남자와 새롭게 사귀면서 이 남자의 아이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후에 현재 남자친구 부모님께
사실 뱃속 아이가 전 남자친구의 아이라고 고백했다가 그 부모님이 배신감에 치를 떨며 쫓아내고 주인공은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후에 시댁 부모님도 며느리가 혼전의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가진 그 아기를 자신들의 손주로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훈훈한 결말로 끝나는 이야기였는데요. 그때도 지금과 비슷하게 많은 시청자들이 그 아이가 전 남친의 아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거 보니 전 남친의 아이가 아니고 현 남친의 아이다라고 우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의 스토리였습니다. 이처럼 드라마 제작진들은 시청자들이 호기심과 궁금증을 자아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복선을 심어놓기도 하죠. 아마 우린 아직도 가족이 혈연으로 맺어지길 원하는 마음이 커서 그런 듯합니다. 최근 가족의 개념이 혈연에서 주거 공동체로 변화 개선되어 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작가는 작품 속에서 수연의 전 남자친구의 아이라 하더라도 현재 남편이 당신 아들이 곧 내 아들이지 라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신가족의 개념을 시청자들에게 메시지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가족의 경계를 확장하고 진정한 사랑과 이해가 있으면 어떤 형태의 가족도 함께 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싶을지도 모르죠. 현재 이 드라마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크게 4가지라고 생각되는데요. 첫 번째, 도라 기억의 회복. 두 번째, 사기꾼 모자 홍혜교와 공진단의 정리. 세 번째, 진택과 수연의 갈등 해결. 네 번째, 지영에게 빨대 꽂고도 죄의식 전혀 없는 최대 빌런 백미자의 반성 장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려지나 하는 것이 시청자들의 관심인데요. 먼저 도라의 기억 회복 속도는 시청자들의 최고 관심사죠. 그녀의 빠른 기억 회복이 앞으로의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아마 다음 37회에 바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상구의 등장으로 홍혜교와 공진단의 출생의 비밀이 곧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구의 역할이 흥미진진합니다. 아직은 상구가 선역인지 악역인지가 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드라마 전개로 볼 땐 악역이어야 될 것 같긴 한데 현철이 상구를 처음 만났을 때 꼴통으로 기억하며 부른 걸 보면 일단 공부는 못한 것 같아요. 꼴통은 보통 머리가 나쁜 사람을 말할 때 쓰는 단어이지 사람이 나쁨을 암시하고 있진 않아서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또 현철이 가족과 이야기할 때나 애교를 대할 때의 말투나 인상을 보면 심성이 착하게 좀 느껴지고 있어서 현재 시청자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로 등장한 인물 상구는 공진단의 생부로 짐작하고 있는데요. 상구의 출연으로 공진단이 상구의 아이란 사실이 드러나면 애교와 공진단은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작가가 상구를 필승집 문감방에 배치한 의미가 있겠죠. 아마 상구의 존재와 애교와의 관계가 발각되는데 소금자가 한몫하는 걸로 그리려나 봅니다. 가령 소금자가 애교와 상구가 있는 장면을 목격하거나 상구의 지갑에 들어있는 사진을 보게 된다든가 하는 상황이 나와서 알게 될 듯합니다. 여기서 소금자의 캐릭터가 약간 밉상인데 눈치가 빠르고 현실적이고 입이 가벼운 걸로 묘사되고 있으니 그 입방정이란 별명에 맞게 그릴 듯합니다. 한편 진택과 수연의 갈등 관계는 어떻게 언제 회복될 거냐 하는 문제가 관건인데요. 사실 수연의 과거가 드러났을 때 많은 시청자들이 진택이 이렇게까지 뒤끝이는 행동을 할 줄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애처가니까 적당히 화내고 받아줄 줄 알았죠. 그런데 수연이 쓰러져 의식이 없다는데도 병원에 가보지도 않고 수연의 체면을 생각해서 엔터는 둘만 한데도 고고 엔터를 기어이 없애버리겠다고 한 거 보면 30년 이상을 속았다는 배신감이 엄청 컸었던가 봅니다. 하지만 36회를 보면 진택의 마음이 서서히 풀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첫째는 현철이 찾아와
당신이 가진 돈과 권력을 그렇게 쓰냐 하는 말에 반성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 아픈 딸 마리가 오빠라면 사족을 못 쓰고 좋아하는데 그 딸에게 필승이 큰 힘이 되고 있다는 점. 세 번째, 아직도 수연을 사랑하니까. 네 번째, 미워하려고 한 필승이 회사에 큰 기여를 할 정도로 능력이 있다는 점 때문이죠. 최대 빌런 백미자의 천벌은 정말 많은 시청자들의 바람인데요. 백미자는 지난번엔 딸 도라를, 이번엔 딸 지영이를 팔아먹는데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데요. 역시 사람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항상 어쩔 수 없다는 합리화를 하면서 딸에게 끊임없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희생하도록 은근히 압력을 넣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마 후에 어떤 사건을 계기로 큰 반성을 하는 걸로 그려지겠죠. 앞으로 공진택, 수연, 필승 이 세 사람의 관계와 도라의 기억 회복으로 인한 반전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것이 재미의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제작진들이 다양한 변수와 반전을 가지고 우리에게 재미를 선사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회 어떤 전개가 펼쳐질지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는 따뜻한 마음 감사합니다.